자, 다시 정리하는 재림의 징조, 왕이 오고 계시다.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3부는 베리칩이 되겠습니다. 베리칩과 그리고 공마옥 전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베리칩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롭지 않은데 오늘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뭘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리칩, 짐승의 표가 베리칩인가, 혹은 뭐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가 아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짐승의 표현은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이 있어요. 뭐냐? 사람 몸에 심은 것으로 그것으로 매매한다 이겁니다. 자, 사람 몸에 뭘 심습니다. 이마나 손에 뭘 심어요. 뭘 심은 것으로 그걸로 매매를 합니다. 사고 팝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왜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요. 몸에 병이 있으면 그게 외부적이 아니고 몸 안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외부적으로 기침을 한다던가 열이 펄펄 끓는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표현으로 나 아파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는요. 그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출돼야 되는 정석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런 정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예, 생체 인식과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짐승의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에 심은 것으로 그걸로 뭔가를 결제한다. 뭔가를 사고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 몸이 결제기를 대체하는 겁니다. 카드를 대체하고 현금을 대체하고 우리 몸이요. 따라서 생체가 뭔가에 인식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한 번도 없었던 생체 인식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대두되면서 뉴스에 많이 거론된다면, 그리고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현금 없는 사회라는 것이 대두된다면, 더 나아가서 생체 인식과 현금 없는, 그러니까 생체 인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결합된 것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혹은 뭐 어떤 저명 인사가 나와가지고 뭐 토론회 때 우리가 생체 인식으로 뭔가를 결제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때는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마지막 때구나.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표가 도래하는 시대구나.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시대구나. 주님이 오시는 시대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는 쉬워도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보면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믿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요. 거듭 반복하지만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이 짐승의 표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생체 인식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를,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요. 짐승의 표라는 내적인 병은 반드시 외부적으로 생체 인식이나 혹은 현금 없는 사회라는 외부적인 결과물을 표출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외부적으로 표출된 생체인식과 현금 없는 사회라는 것이 대두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아하, 세상이 끝날 때가 됐구나. 아하,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생체이식과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요. 그리고 이미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현금 사용 비율이 2%가 안 됩니다. 스웨덴은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지폐를 만든 그런 국가거든요. 그런 국가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지폐를 없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은행에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은행을 털러 갔어요. 강도가 은행을 털러 갔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온 사례는요. 전 세계적인 해외 토픽이었습니다. 은행에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김전사 그럼 시장에서 스웨덴도 시장이 있을 건데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사 먹어? 다 현금 없이 카드로 결제하든가 현금 결제 안 합니다. 시장에서도 현금 결제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까지 우리가 다다랐다. 정말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최근에 생체 인식이 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종정부청사 아시죠? 거기서 뉴월드오더가 의도적으로 보안의 문제를 일으켜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가 세종정부청사를 침입했죠. 이게 웃기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 냄새가 환히 나는 그런 조작 사건을 통해서 결국 공무원들이 먼저 생체 인식, 그러니까 지문 등 생체 인식 시스템 활용을 법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 어디 출입하려면요. 생체 인식을 보편화해야 됩니다. 생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습니다. 수당을 못 받아요. 진짜 기사에 나온 겁니다. 회복 뉴스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뉴스 기사인데요. 채널 IT 스마트쇼. 이건 역시 생체 인식 보안 팔찌가 비밀번호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롯데월드 아십니까? 이 사진 뭔지 압니까? 제2롯데월드의 손혈관 인식 출입 시스템입니다. 제2롯데월드. 롯데는 대기업은 대체로 뉴월드 오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혹은 그들의 사주를 받았거나 그래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네가 자기들과 관계없는 애들을 성장시켜 줄 리 만무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아부하고 머리 조아리고 얘 뜻대로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키워줘서 대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제2롯데월드 손혈관 인식 출입 시스템.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롯데 뉴월드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또 제가 지금 생체 인식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더 현실이 되어 있는지를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이 사진 뭐 같습니까? 이게요. 심야 PC방을 이용하려면 지문으로 성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PC방에서 밤에 PC하려면 생체 인식을 해서 성인 인증을 받아야지만 PC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모든 PC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생체 인식이 날이 갈수록 그 뭐니까 범위와 범용성이라고 하죠. 그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 곳곳에 아주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에까지 생체 인식이 침투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고요. 이거 생체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뭘 보셔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세상이 끝나겠구나. 계시록이 열리겠구나. 환란이 열리겠구나. 그걸 대변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사전 등록제 들어보셨습니까? 코드 아담. 제가 엔드타임즈에도 썼고 그리고 회복교회에도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아이들의 실종을 빌미로 미리 경찰서에 아이들이 지문,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제, 코드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월드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 실종에 대한 사건 사고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해서 공포감을 부모님들에게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 등록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사전에 영화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로 밑밥을 다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다 짜여져 있는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 생체 인식 그 기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가만 있어봐. 이거를 녹음하면 안 될 건데 그러면 영상이 안 올라가요. 그 생각을 제가 못했구나. 지금 이게 뉴스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녹음이 되면 유튜브에 이게 영상이 안 올라가요. 저작권 침해로. 이거 하나로. 그럼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뉴스 영상에서 증명되는 건데 따로 제가 이 PPT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누르고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적으로 생체인식, 베리치베에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대축이에요. 하나는 생체인식, 하나는 현금 없는 사회, 이 양대축인데 여러분이 한쪽의 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침투해 와 있는지를 지금 보신 겁니다. 매우 위협적인 수준까지. 매우 위험이 아니고 그냥 매우 그냥 위협 자체인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 이게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는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언론이 현금 없는 사회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뉴스 영상이거든요. 틀면 안 돼. 틀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잘했네. 제가 영상을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스웨덴인데요.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 스웨덴의 실험. 여러분 여기는 교회도요.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는 현금을 점점 덜 사용합니다. 교회 현금을 계좌이체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금 내는 이게 지금 교회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카드기에서 계좌이체로 현금을 내는 겁니다. 헌금을 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돈이 없어요. 강도가 침입했다가 그냥 갔어요. 토피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금 결제를 거부합니다.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현금 내려고 하면요. 거부합니다. 그걸 덴마크도 이렇습니다. 덴마크는 법적으로 현금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인가, 덴마크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 현금을 그러니까 업자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혹은 뭐 기업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우리 현금 안 받을래 라면 현금을 못 내는 그걸 법제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 짐승의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뉴월드 오더가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을 결제하는 것이 법으로 확정됩니다. 법제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진짜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덴마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거부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가? 시행하려고 하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젊은이들 지갑에 현금이 없고, 스웨덴 젊은이들 지갑에 현금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 덴마크도 현금을 삭제하고요. 따라서 현금 없는 세상이 아주 빠르게 오는 중인데 덴마크 중앙은행은 내년부터네요. 이 기사가 2015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올해부터 지폐와 동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국가별 비현금 결제 비중 및 현금 없는 사회 진입 단계인데요.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는 이미 비현금화 아주 높은 국가이고요. 이게 통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좀 옛날 것 같은데요. 스웨덴은 지금 현금 사용률이 2%밖에 안 됩니다. 98%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70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금 사용률이 19% 그렇답니다. 그러면 81% 맞죠? 81%가 지금 현금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모두 지금 현금 없는 세상 그렇게 오고 있고 또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술력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제가 한번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이 그런 시스템,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야흐로 현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생체인식,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 두 개를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지금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짐승의 표가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짐승의 표는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베리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그걸 받은 것으로 술집 가서 술을 사 먹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춰대고 그걸로 출입을 하고 뭘 결제를 하고 이미 이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이미 몸에 심은 것으로 매매하는 시대가 와 있는데 이미 짐승의 표는 도래해 있는데 단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에게 보급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짐승의 표의 사회는 열린 거다. 맞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아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회복교회는 오래전부터 7개의 카테고리, 엔드 월드, 엔드 네이처, 엔드 이코노미, 그리고 뉴 월드 오더, 엔드 처치, 마코비스트, 엔드 타임 시그널, 이런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몇 년 동안 계속 주님의 발자취를 어느 만큼 오셨지? 우리 주군께서 어느 만큼 오셨지?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듬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도 수만 개의 기사 중에서도 그런 내용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급하다라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카테고리 하나 뽑아라. 저는 단연코 누가 뭐라고 해도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 갖고 와 보세요. 저는 못 갖고 오겠어요. 못 갖고 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인 이 짐승의 표가 지금 전 세계적인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생체 인식을 통해서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급박하게 지금 전 세계 국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한지요. 주님 너무 급해요, 지금. 너무 급해.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짐승의 표를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 파트 정리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체인식, 또 하나는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체인식과 현금 없는 사회가 결합돼서 바이오로 짐승의 표의 모습, 그걸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렇게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공마옥 전쟁.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내용 중에 공마옥 전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공마옥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이다.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이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공마옥 전쟁이 3차 대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공마옥 전쟁은 주역이 있습니다. 시리아, 러시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이런 러시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벌이는 전쟁. 다시 말해서 중동전쟁. 이것이 공마옥 전쟁이고, 그리고 성경학자들, 이하 지정학적 어떤 지정학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국제전문가들은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마옥 전쟁이 세상 끝날 전쟁인데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국제 전문가들이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연결해 보았을 때 3차 대전이 곧 공마옥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3차 대전이 공마옥 전쟁일 것 같다라고 한 4년 전인가요? 시리아와 3차 대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주장이 다 맞진 않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틀린다고 제가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틀릴 수도 있죠. 김종사,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 제 설교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열어두시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과연 맞게 말하는가? 늘 그것을 염두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맹목적으로 저의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주역들이 있어요. 시리아, 러시아, 이란, 터키, 이스라엘 이런 주역들이 있는데
러시아 연합군들의 세력들이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이란이 여전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구하기 위해서 공조에 나서고 있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지역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리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마옥 전쟁에서는 러시아 이라크군으로 터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란과 터키는 노선이 달라요. 이란은 시아파고 터키가 수니파거든요. 그래서 둘은 뭉칠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들이 먹고 살 삶이 아주 중요하죠. 아주 자본주의 사회는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 4월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레세 카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 보도했다. 니아트 제이 베크시 터키 경제장관은 터키는 이란의 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이란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싸우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서로 협력해서 동반자로서 함께할 방안을 모색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가 지금 터키에 원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터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러시아가 많이 힘써주고 있습니다. 서로 활발합니다. 아시겠지만 터키로 지나가는 송유관 건설, 가스관 건설을 러시아의 가스관 건설을 터키가 승인해줬죠. 그래서 터키가 왜냐하면 그 승인하면서 터키가 얻어들인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터키는 이란을 등질 수 없고 터키는 러시아를 등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지만 이란과 터키가 그 수니파 시아파로 나눠 싸우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게는 그리고 이란에게는 그 둘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이슬람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눠지는 이유가 그 모하메드의 후계자를 그 둘러싸고 서로 이 종파 간의 갈등이 있는 건데요. 그래도 그들은 이슬람입니다. 한 뿌리라고요.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고 아마 러시아와 이란이 터키를 연합군으로 끌어들일 때 이렇게 말하겠죠. 야, 일단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우리가 분열하더라도 다시 분열하자. 싸우더라도 그때가 다시 싸우자. 이러면 터키라고 마다할 게 뭐가 있어요? 마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터키가 종파 갈등이 있지만 연합군으로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다지 문제가 있지 않다. 그다지 문제가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어, 사우디에 버금가는 이란 그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사우디는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란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 경제가 많이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 타결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 중동 무대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초긴장 상태에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왔죠. 여러분 그거 사기입니다. 42조. 나중에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여러분 자원외교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자원외교 한답시고 지금 그거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제가 따로 떼서 박근혜 대통령의 42조의 허구를 따로 떼서 제가 좋은 뉴스의 경제 기사를 쓰든가 아니면 강의를 해드리든가 제가 조만간에 아마 다음 주쯤에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지금 이란을 한국만 탐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도 이란을 탐내고 있거든요. 협력하려고. 이처럼 지금 중동 지역에 예전에 페르시아가 중동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이란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치는데 근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이란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화국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리 보셔야 됩니다. 이리 보셔야 돼요. 제가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중동 세력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 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째,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는 시아파 정부가 들어섰고 결과적으로 중동 전체에서 이란이 주도하는 시아파 세력이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역시 중동에서 이란과의 협력을 내심 원하고 있다. 이란 핵 협상이 계속 순항해 이란이 국제제재에서 벗어나 중동과 국제무대 중심으로 복귀하면 중동의 세력 구도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순위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자, 두 번째요. 이 때문에 이란의 시아파 연대와 사우디 주도의 순위파 국가의 대결 구도가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전쟁 발발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우디 등은 민간인 참수 등 만행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세력을 확대하자 즉각 공습 등 군사 개입을 단행했다. 순위파 무장 세력보다는 이란과 시아파 세력의 확산을 더 급박한 안보 위협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란을 겨냥한 아랍연합군 창설에 나서면서 순위파 국가들의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국가 등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퇴치는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들 세력을 이란과 시아파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로 삼을 조짐도 있다. 이슬람 국가가 더욱더 심하게 준동할 수 있는,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미국, 이스라엘, 중동 국가의 관계가 재조정될 수 있다. 사우디 등 순위파 보수 왕정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이미 이전보다 느슨해지고 있다. 지금 사우디와 미국이 싸우는, 분열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리비아 내 이슬람주의 세력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핵 협상을 둘러싸고 순위파 보수 왕정들과 이스라엘의 이해 관계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첫 발을 내디딘 이란 핵 협상이 어떤 항로로 가느냐가 이런 흐름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란의 복귀를 둘러싼 중동의 분쟁과 세력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자, 보셨듯이 이란이 지금 중동의 패권을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다크호스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 라는 것으로 저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 보이콧. 오늘 발음 왜 이리 안 되죠? 제가 책을 좀 더 읽어가지고 이게 발음을 또 연습을 더 해야 되겠네. 오늘 이상하게 발음이 안 되네.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 이 전 세계적인 그 문화처럼, 들불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이란의 움직임을 특별히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데, 특히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러시아 연합군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이 이틀 전에 핵탄두 탑재 가능 로켓을 시험 발사했거든요. 이틀 전이 아니지, 이거는 예전 기사니까. 얼마 전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로켓 시험을 발사했고요. 러시아제 무기 수입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또한 러시아도요, 얼마 전에 국가 근위대를 창설했습니다. 근데 사회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이 보도한 건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주요 권력기관의 편제를 변경하고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권력기관인 국가 근위대를 창설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자, 왜 그랬냐? 2018년 대선 등 주요 선거와 악화하는 경제난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자, 여러분 EJ라고 하십니까? 외부의 적을 끌어도 안에 그 뜻이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그거 있죠? 내부가 분열하고 있어요. 내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내부의 그 관심 방향성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유가를 통해서 러시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금 이 국가 근위들을 창설할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내부적인 위험 요소가 이 푸틴이 봤을 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 38장을 보면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들이는 형국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 내부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 돌리려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하나에 끌려서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뭔가 하나에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양의 매장된 그 천연가스 이것이 발견됐거든요. 금은보화가 그 사해 바다에 묻혀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것을 탐낼 수밖에 없다. 탐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지금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복기 올려놨더니 약 1000건 가까이 지금 클릭 수가 되어 있는데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게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 박사가 얘기한 건데 쉽게 이런 겁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인 위협을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그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걸 지키려면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혹은 뉴월드가 벌이고 있는 이 경제 전쟁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전쟁을 실제적인 경제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만 그래야지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자, 왜 동의를 하냐면 여러분 세계 경제는요. 지금 러시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브릭스, 뭐 우리나라 할 거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다 어려워요. 1929년도에 경제 공황이 왔죠. 그것이 뭐 20년 가까운 시간, 10몇 년을 계속해서 저성장, 그리고 공황에 전 세계가 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 제가 참 단어 구사 능력이 참 부족해가 죄송합니다. 빌빌거리고 있을 때. 그것을 타개한 것이, 예,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독일 탱크를 만들었죠. 탱크를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탱크만 많으면 뭐합니까? 탱크 뜯어먹고 살 겁니까? 아, 오늘 배고파. 포신 하나만 뜯어와. 그럽니까? 아니죠. 탱크는 탱크입니다. 그 탱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죠. 물론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라고 돈과 물자를 다 대준 그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죠. 뉴월더도 기업이 독일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석유를 공급해주고 각종 물자를 공급해줬죠. 자금을 지원해주고. 록펠러가 그들의 끈앞을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그 일을 행동대장으로서 해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어, 여러분, 군사력은요, 밥을 먹여주진 않아요. 그 나라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새 경제가 붕괴됐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제 거지가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총과 뭡니까, 탱크와 미사일과 전투기 이런 것들이 밥을 먹여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붕괴해도 탱크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해도 전투기가 없어지진 않아요. 제 말 맞잖아요. 뭐 세계 경제 붕괴하면 돈 없어지면 전투기 없어지는 거예요? 전투기를 돈으로 지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동전 녹여가 전투기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가 붕괴해도 여전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예, 군사력만 남아 있습니다. 군사력만 남아 있어요. 소련, 러시아, 미국, 유럽, 중동, 일본, 중국 엄청난 양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경제가 무너져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답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다른 집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와서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이라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이 빠져가는 지금 100년 만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100년 만의 위기래요. 이런 100년 만의 찾아오는 이 위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 간의 다른 나라 약소국의 침략, 이런 전쟁, 이것이 곧 세상 끝에 일어날 전쟁, 3차 대전이겠죠. 결국 경제 붕괴는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 간의 패권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위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끌려서라도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현재 조성 중이다. 그러므로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곡마옥 전쟁도 역시 시작한 것이다.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것이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환란이 열리는 것이다. 환란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길게 왔습니다. 오랜 시간 왔습니다. 종합합시다. 다시 정리하는 재림의 징조를 종합합시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폐륜범죄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지진과 화산 폭발, 각종 기상예변, 전염병 창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경제적인 붕괴가 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붕괴가 지금 시작되는 가운데 이미 깊은 수렁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뉴월드 오더는 전 세계 경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했고 이미 통과됐고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더가 있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 한국 교회는 아니 전 세계의 교회는 목회자의 타락과 그리고 종교 통합 등의 배도 이런 물결이 너무나 거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기는 동성애, 찬양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어 교회 시대의 막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내렸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도 교회 시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든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재림의 징조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생체인식과 현금없는 사회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저 여러분의 실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끝으로 공마옥 전쟁, 세상 끝에 있을 전쟁인 공마옥 전쟁 역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인들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셨듯 자연의 징조, 세상의 징조, 경제의 징조, 교회의 징조, 그리고 뉴월드 오더의 징조, 짐승의 표의 징조, 공마옥 전쟁의 징조, 세상 끝날 전쟁의 징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만 열려도 아 주님이 오실 건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고 공마옥 전쟁과 짐승의 표와 교회 시대의 막과 경제 붕괴와 그리고 자연의 징조와 세상의 징조와 뉴월드 오더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려는 어떤 그 움직임과 이런 이 7가지 징조가 함께 다 머물려서 함께 다 짬뽕이 돼서 믹스가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뭉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것보다 확실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 예수님의 재림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미 오고 계십니다. 우리 왕이 오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시한부가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론들을 내어서 보면, 증거들을 보면 아하, 세상의 끝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기까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과거 다니엘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바사국이 20일을 막은 것처럼 제가 다니엘이다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그처럼 사탄은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을 너무나 많이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역설적으로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재림의 징조를 아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이토록 가깝다면, 이것을 알으셨다면 이제는 그 재림의 징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그 길은 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감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그거 외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가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기도 말씀 외에는 마지막 때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보셨듯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렸듯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습니다.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혹은 10년인지 30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들만 본다면 너무나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팔을 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그때 버림당하지 않도록 속히 마지막 때 주님의 당금질에 저와 여러분을 던지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제가 그럴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봅시다. 오직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그것을 오늘 2주에 걸쳐 1, 2, 3부에 걸쳐 나눠서 7가지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디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이 설교가, 이 증거가 우리의 심장에, 저들의 심장에 잘 새겨져서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부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변화될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